예, 최근 이 아파트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 거래는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변동성에 대한 편차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노도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중저가 외곽 지역들을 통칭하는 단어로서 사용한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원, 도봉, 강북뿐만 아니라 은평구건 아니면 금천구 같은 이제 중심부보다는 약간 외곽에 있는 이런 구들의 상승폭은 약간 두드러지는 반면에 고가 지역들의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제 지역별로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지금 터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시장의 힘을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볼까, 그래서 거래량에 관한 통계를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10여 년 이상 전부터의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여태껏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적게는 4,5천 건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6천에서 9천 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장이 괜찮을 때 이루어지는 한 달 동안의 매매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있었던 상승장이 시작된 14년도 한 3분기 이때쯤부터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수년 동안 이제 그 속에 있는 일부 계절적인 요인들은 반드시 존재는 하겠지만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높은 폭의 거래량이 유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이 정도의 추세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한 2018년 초중순까지 거래량이 높게 지속된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각종 규제들과 또 한편으로는 거시적인 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17년도 파리 대책을 통한 양도세, 중과세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18년도에 있었던 미국 기준금리 4차례 인상, 이런 정도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의 투자로서의 수익률을 많이 감소시키는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활발하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가격대가 상승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을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의 이 거래량에 대한 고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가 아주 크게 왔었던 것이 2019년도쯤에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호가가 계속 올라지고, 다만 이때는 매수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었고, 그 매수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는 투자로서 이 시장에 접근하시려는 분이 아닌 거주 목적의 1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시장에 참여를 했었던 그런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굉장히 유익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2020년도 들어오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2020년도 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6월에 이르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태껏 평균적인 거래량을 한참 상회하는 월간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재의 그 거래량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물론 이런 광역적인 차트로만 봐도 상당히 많이 거래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자면, 작년도 5월달 대비한 올해 5월달의 거래량을 한번 보면 작년에 5,500여 건이 거래가 있는 반면에 올해 5월달에는 5,000건 미만에서 약 한 1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감소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2020년 6월달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던 달이거든요. 거의 16,000건에 달하는 매매 거래가 있었던 반면에 올해 6월달은 아직까지는 실거래 신고가 100% 완료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이 감소한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건에서 3,000건대로 거의 80% 이상이 감소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지역별로의 분석을 한번 보시면 지역에 따른 편차도 지금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그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런 거래량만 한번 살펴보시자면 전반적으로 모든 거래는 제가 전 페이지에서 봐드렸고,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죠. 그리고 강북에 있는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하는 노원, 도봉, 강북, 이 두 가지 지역을 크게 나눠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작년 중반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거래가 강남 고가 지역들이 아닌 강북 지역들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래량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작년에 가장 많이 매수로서 뛰어드셨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많게는 30대가 전체 매수 거래의 한 3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젊은 분들에 의한 매수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적인 여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은 거의 20대 후반 내지는 좀 늦으면 30대에 첫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30대라고는 하지만 한 30대 중반 내지 한 30대 후반 요 정도 연배가 됐을 때 주택 구입을 꿈꾼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모을 수 있는 자금은 아주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한 2, 3억대. 이건 역시도 절대 쉬운 금액이 아니죠.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 당시에도 서울 고가 지역들은 이미 15억, 20억을 호가하고 있는 아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강남 이외의 아주 외곽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여기다가 주택담보대출 40% 내지 한 50% 정도, 거기다가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를 다 합산해서 한 6억 내지 9억대를 맥시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력에 해당하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을 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에까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매수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인 한번 비교를 한번 더 해보시자면 작년 5월달 대비해서 올해 5월달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한 800건대에서 700건대로, 노원도봉 강북구는 1000건대에서 800건대로 조금 더 노원도봉 강북구가 거래량이 많았다가 같은 추세로 빠져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월달을 비교하면 그 편차가 보다 확실한데 2000건대였던 강남 3구 거래량이 올 6월달에는 한 380여 건, 그리고 노원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3천여 건에 이뤘었던 한 달 거래량이 올 6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0건대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0% 이상 거래량이 빠진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단순히 그냥 뭐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이래서 거래가 없어졌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매물이 시장에 한 건도 없어가지고 거래가 안 터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매물은 나와 있지만 그 가격을 수용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실종돼서 거래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없어져가지고 매수인은 있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없을 때는 한 건, 두 건 이루어지는 작은 거래의 거래가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차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매수인이 없고 매도인이 물건을 내놓은 그런 상황에서는 한 건, 두 건 이루어지는 거래가 매수인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듯한 차트를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다 없어진 상태에서 강남 일대 고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거래량만 이렇게 감소를 했다면 아직까지는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지역들의 수요가 공급 줄어드는 것보다는 조금 덜 줄어들면서 가격이 일부 올라주면서 거래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도인들조차도 쉽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시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수요는 투자로서 아파트를 다주택 매입하시려는 수요는 거의 소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가 내 집을 사기 위한 거주 수요가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질 사전 청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약속했었던 공급에 대한 대안들이 하나씩 현실화가 되어 갈수록 거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분산될 수밖에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매수를 위한 금액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대출에 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바라볼 때 금리에 대한 인상 압박, 그리고 또 하나는 DSR 시행으로 인한 소득 부담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 조건이 앞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장기간 동안 분산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면서 한편으로는 가격이 계속해서 장기간 또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투자 중에서도 지금처럼 세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강화가 된 상태에서 이 세금을 내더라도 이익이 되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비주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품군들에 대한 비교,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선택, 또 어떤 형태의 상품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운용을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상황과 맞춰서 상담에 가까운 세미나를 제가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개인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기회가 될 테니까 많은 전화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